영웅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주제다. 아킬레스의 분노보다도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기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이때까지는 서정시를 공부했습니다만 오늘은 서사시를 두고 공부하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위대한 작품 일리아스의 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외국어는 그리스식과 영어식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메로스는 그리스식 인명이고 영어는 호머라고 합니다. 일리아스는 그리스식이고 일리아드는 영어식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리스식으로 제가 발음을 하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문학작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대사, 대사라기보다는 서사시니까 대화가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것을 빼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육행시 우리에게 맹약은 없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맹약은 없다. 호메로스. 헥토르여, 못 잊을 자여, 합의를 말하지 말라. 마치 사자와 사람 사이에 맹약이 있을 수 없고 늑대와 양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서로 적의를 품는 것과 같이 나와 그대는 친구일 수 없으며 우리에게 맹약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노라. 이 시를 보기 전에 먼저 배경 지식부터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죠. 불화의 여신이 가장 아름다운 이에게 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황금으로 된 사자를 던집니다. 새 여신이 자기가 이 황금 사자의 임자라고 합니다. 왜? 제일 예쁘니까. 그래서 새 여신이 경염을 벌입니다. 경염. 누가 더 아름다우냐를 경쟁하는 것을 경염이라고 합니다. 염, 예쁠 염자, 요염할 염자. 그러면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로이아, 영어로는 트로이라고 합니다. 트로이아의 왕자 파리스를 불러서 심사위원으로 맡깁니다. 누가 제일 너는 예쁘니 하니까 역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하죠. 아프로디테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가 고마우니까 보답을 하죠. 미인을 점지해 줍니다. 그 미인이 누구냐?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입니다. 그리고 둘이가 눈이 맞아서 헬레네는 여러가지 정황상 40대 중후한 미인이고 왕비입니다. 스파르타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파리스는 20대 초반에 아주 총각이에요. 트로이아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헥토르고요. 그래서 둘이가 눈이 맞아서 도망가는데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자기 나라로 도망가지. 바다 건너. 지금은 터키 영토에 해당되는 트로이아로 도망가니까 이 유부녀 왕비가 젊은 것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가니까 가만 있지 않겠지요. 그 왕 이름은 메넬라우스인데 그리스 연합군이 뭉쳐서 트로이아를 정벌하러 갑니다. 침략하러 갑니다. 이것이 트로이아 전쟁인데 이 전쟁이 빨리 속종속결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벌어집니다. 10년 동안 벌어진 전쟁이다. 이 장기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단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방대한 서사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트로이아 전쟁은 인간들만의 전쟁이 아니다. 신들이 개입된 전쟁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문학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소재나 제재, 소재 중에서도 중요한 소재를 제재를 하는데 제재나 주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모두 다 알기로는
트로이아 전쟁을 소재니, 제재니, 주제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킬레우스의 분노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의 제목도 일리아스가 아니라 일리안의 노래란 뜻인데 뭐 지명 이름이래요. 아킬레우스의 분노 해도 될 만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바로 아킬레우스의 분노입니다.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연합군 최고의 장군, 가장 무공이 뛰어난 장사로 나옵니다. 영어로는 아킬레스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아킬레우스. 오늘 그리스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데서 이 서사시가 시작됩니다. 누구에게? 무사 여신에게. 무사 여신. 이게 무사는 그리스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뮤즈죠. 그리스어로는 무사 여신에게. 무사 여신은 한 명이 아니라 무리진 한 8, 9명 정도 되는 여러 명의 여신을 한때 묶어서 뮤즈 여신 혹은 무사 여신이라고 하는데,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하자가 무사 여신에게 아킬레스의 분노에 대하여 노래해 달라고 부탁하는 데서 시작한 걸 보면 그만큼 아킬레우스가 이 작품의 최고의 주인공이다. 결국 그도 죽습니다만 자기 여자가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 최고의 아니 지휘자는 그러니까 헬레네의 시숙인 남편의 형인 아가멤논이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이다. 그런데 아킬레우스 여자도 빼앗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태업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안 싸울래.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때부터 분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바로 죽었거든요. 누구한테? 트로이아 왕의 장남인 헥토르한테 전사를 당합니다. 그 말 듣고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아가멤논과 일시적으로 하이하면서 이제는 자기도 싸움터에 나가겠다. 내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유곡절 겪다가 헥토르와 아킬레우스가 딱 둘이가 맞닥뜨려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때 헥토르가 아무래도 자기가 질 것 같고 그렇다고 1대1 싸움에서 피하자니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웃음거리가 되느니 장엄하게 죽는 게 좋겠다 싶어서 결국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 싸우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제안을 하죠. 헥토르의 제안 뭐냐? 신사적인 대결을 하자. 우리가 둘 중에 한 명이,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는데 이긴 자는 진 자의 시신을 훼손시키지 말고 상대편에게 곱게 돌려보내주자 라고 제안을 하니까 아직 분노가 가시지 않은 아킬레우스는 거절하는 대답을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이 답변이 이 육형시로 표현되어 있다. 헥토르여, 못 잊을 자여, 내 친구를 죽였으니까 합의를 말하지 말라. 이 합의가 바로 맹약입니다. 마치 사자와 사람 사이에 맹약이 있을 수 없고 아주 유명한 한 줄로 된 행위입니다. 늑대와 양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서로 저기를 품는 것과 같이 나와 그대는 친구일 수 없으며 우리에게 맹약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노라.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한다. 시신도 훼손할 수 있고 시신도 돌려보내주지 않고 끌고 갈 수도 있다. 우리 진영으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 트로이 유명하죠. 지금부터 약 한 20년 돼가네요. 2004년에 나온 영화. 아킬레우스 역으로 나온 주인공 브래드 피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헥토르의 시신을 찾아가려는 그 늙은 아버지, 그러니까 트로이아 왕은 왕년의 유명한 명배우인 피터 오툴이 여기 잠깐 출연합니다. 프리아모스 역입니다. 트로이아 왕 이름은 작품 속에 프리아모스로 나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 할리우드적 감각으로 만든 블록버스터 영화다. 블록버스터, 무슨 폭탄 이름이지만 여기에서는 물량 공세, 엄청나게 많은 엑스트라를 수만 명 동원을 하고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할리우드적 감각의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극장판이 163분이고 감독판이 196분입니다. 3시간 하고도 16분이나 초과한
흔히 이것을 디렉터스 컷, 감독판을 무삭제본이라고도 하죠. 이 196분의 감독판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뭐냐? 마치 사자와 사람 사이에 맥락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아까 6행시 중에서 두 번째 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이 영화의 지배하는 한 문장, 명대사. 사자와 사람 사이에는 맥락, 약속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영화는 우리 동양인들, 중국, 한국, 일본인들이 관습에 익숙한 액션의 특징과 다릅니다. 이 동양의 전투, 싸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예리한 칼부림입니다. 예리한 칼부림으로 동양적인 예리한 칼부림의 액션적 특성이 아니라 어떤 특성이냐? 서양적 특성. 그러니까 막 부딪히면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물 막 부딪히면 뼈가 부러지는 듯한 그 부딪힘, 아주 둔탁한 부딪힘, 예리한 칼부림이 아니라 둔탁한 부딪힘의 특성을 가진 액션을 보여준 영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영화 자체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니까 재미가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교수 시절에 학생들에게 이 영화 보여주면서 한때 강의 소재로도 들어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 문학과 영화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고증이 잘못되거나 원작을 왜곡하거나,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증 잘못된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갑옷, 투구은 그리스 시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 초기가 있고요, 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케네 시대의 갑옷이 아니라 사실은 미케네 시대의 갑옷이어야 하는데 폴리스 시대의 그리스 갑옷이야. 그러니까 한참 수백 년 지난 그 다음에 문명이 발전된 폴리스 시대의 그리스 갑옷과 투구가 나왔으니까 고증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원작이 왜곡되었다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파트로클로스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온 전령을 보고 아킬레우스가 발길질을 합니다. 화가 나니까. 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한테 발길질을 합니까? 그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영화에는 그런 게 나오지만 원작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그리고 나이가 안 맞다. 스파르타 왕비 헬레네는 한 40대의 중후한 미인인데 엄청난 미인입니다. 뭐 양귀비 같은 클레오파트라 같은 그런 미인이다. 그런데 파리스는 20대 초반의 아내가 아주 어린 아내, 젊디 젊은 아내 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스는 20대 초반이고 헬레나는 40대 중반인데, 오디푸스 왕도 그렇듯이 뭐 그렇게 바람이 났는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둘 다 20대 초반으로 그려져 있다. 이게 또 나이 차이에 대한 원작을 훼손한 것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아킬레우스의 가인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은 스스로 또 자기의 죽음, 자기 자신의 비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는데, 아킬레우스는 신에게 죽습니다. 아폴론 신이 쏘은 화살에 맞아서 죽는 것이 원작인데, 바로 헥토르의 동생인 파리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영화 이야기니까 엄청난 왜곡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헬레네 왕비의 남편인, 그러니까 스파르타 왕인 메넬라우스도 전사하지만 원작에서는 개선 장군으로 귀국을 합니다. 바람 피운 헬레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한번 헬레나를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에 그 남편이 감탄하고 감동하면서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 어떤 얘기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왜곡을 해서 영화에서 보여줬다는 것은 문제다.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이나 관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왜곡을 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문학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문제라고 보는데, 이 육행시는 그 방대한 서사시 일리아스 중에서도 핵심되는 내용이고, 또 이 육행 중에서 제2행 사자와 사람 사이에 맥락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영화의 최고의 명대사로 활용되고 소개되었습니다. 19년 전에 영화 트로이에서. 그래서 오늘 이 육행시를 따로 떼어내서 한마디 하겠는데, 아킬레우스의 분노, 결국은 이건 자신의 비극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영웅도 인간이라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하고 영웅은 어떻게 다릅니까? 신은 불사, 임모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영웅이라고 해도 죽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웅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주제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보다도 이것이 더 주제라고 봅니다. 일리아스의 전문가인 강대진 박사께서는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일리아스의 주제라고 했지만 저는 영웅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다가 더 뚜렷한 주제가 아닌가. 약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것은 그리스적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고대 그리스적 운명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운명관에서 또 비롯된 유명한 또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오디푸스 왕. 그것도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공부할 생각이고요. 그것도 극시니까 시는 시입니다. 오늘 이때까지 서정시만 공부하다가 서사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공부를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에게 맹약은 없다. 호메로스. 헥토르여 못 잊을 자여 합의를 말하지 말라. 마치 사자와 사람 사이에 맹약이 있을 수 없고 늑대와 양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서로 저기를 품는 것과 같이 나와 그대는 친구일 수 없으며 우리에게 맹약이란 결코 있을 수가 없노라.